안녕하세요. 사회통계 두 번째 시간, 챕터 2 기초통계량, 기술통계량 부분입니다. 자, 기초통계량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통계량이구나, 그래서 기초통계량이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고, 중요한 거는 기술통계량, 요 용어입니다.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요겁니다. 기술. 자, 기술 통계량 뭘 기술한다 그랬었죠? 자, 챕터 1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자, 이 기술 통계량 기술하는 거는 표본을 기준으로 모수를 갖다가 판단을 하는데 맞을지 안 맞을지를 듣는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기술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면 자, 다른 거 다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전체 모집단을 갖다가 우리가 조사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자, 있다 없다는 아니라도 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랬죠. 자, 대한민국 국민 전체 조사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표본을 딱 설정을 해서 표본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통계량, 표본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비율 등에 해당하는 수치를 계산해낸 다음에 이게 모수와 같을 것인가, 모집단으로부터 계산을 한 모수와 같을 것인가를 갖다 우리가 판단을 한다 그랬었는데, 과연 이 표본이 전체 모집단을 구성하는 걸 설명하는데 적절한 것이냐라는 걸 갖다가 설명해주는, 그걸 갖다 기술해주는 그런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또 볼게요. 자, 이 안에는 우리가 어떤 도수를 갖다 나타낸다라면, 자, 이렇게 정규분포로 구성이 된다고 우리 가정을 하고, 자,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자, 어떤 한 번에 시험을 쳤습니다. 100점부터 0점까지. 자, 0점이 많이 나오진 않겠죠. 또 100점이 많이 나오진 않겠죠. 중간 어딘가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점수대가 몰려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요 집단의 어떤 중심 경향이 어디냐를 나타내게 될 건데, 즉 그걸 이제 중심 경향 측정치라고 하는 거고요. 대표값. 주로 이제 두 가지를 다 쓰기 때문에 대표값 이렇게 제가 섞어가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근데 산포도라는 것도 있어요. 산포도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이런 분포가 있는데, 자, 어떤 다른 반에서는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높게 나타내는 그런 분포도 나타날 수가 있을 것이고요. 혹은 이거보다 더 넓게 이렇게 나타내는, 자, 이렇게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 중심 경향 측정치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퍼져 있는, 산포하고 있는, 자, 분산도를 갖다가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좌우 대칭이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문제가 너무 어려웠는데 잘하는 사람들은 또 어느 정도 있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타날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높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쪽이 있다? 그럼 이렇게 몰려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좌우 대칭이 아니죠. 비대칭도. 자, 이걸 갖다 챕터 2에서 우리가 기초통계량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학습하게 될 겁니다. 자, 기초통계량, 기술통계량. 자, 설명했었죠. 표본을 분석해서 얻어지는 수치인데요. 기술통계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기술은 descriptive, 대상은 당연히 표본입니다. 표본으로 모수의 모집단에 맞을까?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을까를 설명하는 거. 자, 통계량은 표본이 가지는 특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모수를 추정해서 문제가 없음을 설명해주는 기초적인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기술 통계량이라고 우리가 한다고 했고요. 기술 통계량의 종류, 산포도, 비대칭도. 아까 잠깐 설명했었죠. 자, 그래서 대표값 뭐 같이 쓰이니까 문제가 출제될 때마다 이게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개로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산표도, 퍼져 있는 정도라고 그랬었죠. 비대칭도, 이거는 외도와 첨도 이렇게 구분하는데 자세히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대표값이란, 자, 어떤 표본에 대한 대표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의 중심을 이루는 어떤 값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구해놓은 거. 중심을 이루는 값은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 평균은 통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중심 경향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학교까지 가는데
등교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라고 누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 딱 계산할 거예요. 20분? 30분? 이렇게 계산할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30분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30분이라고 대답을 했다라면 정확하게 30분 1초도 아니고 29분 59초도 아니고 정확하게 딱 30분으로 딱 떨어집니까? 아니죠. 그거는 많이 걸릴 때도 있고 덜 걸릴 때도 있고 보통 평균을 나눠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이런 겁니다. 근데 이 평균치는 이상치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굉장히 많이 밀렸다. 지하철이 연착이 됐다. 면 이상치죠. 그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그리고 측정 수준에 따른 중심경향 측정치에서 보면 측정 수준이라는 건 척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명목 척도,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 조사 공론에서 배웠는데요. 자, 집중경향치 최빈값만 존재합니다. 명목 척도는 남자, 여자, 서울, 대전 뭐 이런 걸 듣다가 남자가 1 아니잖아요. 여자가 2 아니고 서울이 1 아니고 대전이 2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갖다 체크를 갖다 해놓은 것들 갖다 보면 최빈값, 빈도만 체크가 되고요. 서열 변수는 사실 계산 불가능합니다. 등간 척도는 최빈값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값도 존재하고 평균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비율 척도는 역시 똑같이 최빈값, 중앙값, 평균 이렇게 모두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평균에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평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산술평균 한번 볼게요. 산술평균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균, 아까 등교 시간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모든 측정치를 다 더한 다음에 측정치가 몇 개인지 그 개수로 나눠서 계산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수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하나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산술평균은 관찰값 편차의 합은 0입니다. 예를 들어서 등교 시간 30분이고 25분 걸렸고 한 번은 또 35분 걸렸다. 평균은 30이죠. 여기는 마이너스 5 올 거고요. 여기는 플러스 올 겁니다. 요거의 합은 당연히 0이 되겠죠. 그렇죠? 자료의 분포가 좌우대칭이면 산술평균과 중위수는 같다. 뒤에 이제 그래프로 우리 확인할 겁니다. 자, 대표치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아까 등교 시간 같은 경우 머릿속으로 그냥 바로 산술평균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 기하평균. 자, 산술평균, 이제 기하평균입니다. 자, 주로 어디 사용되느냐?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율, 비율입니다. 자, 평균 성장률, 경제 성장률 등의 비율을 구할 때 이용하는 수치를 갖다가 기하평균이라고 하고요. 여러 개의 수를 연속으로 곱한 값의 측정치의 개수만큼의 제곱근으로 구합니다. 시계열 변동자료. 시계열 변동자료는 뭐냐면요. 어떤 자료를 측정할 때 계속 변해요. 근데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겁니다. 이 대표값을 갖다가 결정하는데 아주 적당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숫자를 갖다가 다 곱한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제곱근으로 구하고요. 자, 이 기하평균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요. 이걸 갖다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수함수 로그를 취해 가지고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측정치에 0이 있거나 측정치에 그 음수가 있는 경우에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루트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조합평균입니다. 자, 양수인 n개의 측정치를 갖다가 역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산술평균을 먼저 구하고 다시 역수. 자, 역수를 한다면 산술평균 했으니까 다시 역수를 해서 나눠주는 거. 원래대로 만들어주는 거. 자, 이게 조합평균이고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조합평균은 어떤 가속현상. 그래서 평균 속도를 구하는 것 같은 시간 비율의 평균, 비율의 평균을 갖다 구하는데 사용된다. 이렇게만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표본 측정치의 극단값을 갖다 줄여주고요. 균형된 자료를 갖다 만들 때 이 조합평균을 갖다 이용을 합니다. 자, 이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자, 산술평균 A와 B, 자, 단 두 개의 숫자입니다. 이게 실수일 때 산술평균은 A, B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고요. 제곱근이니까 2 제곱근이니까 A, B를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고, 조합평균은 역수를 취해서 다시 또 역수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B분의 2AB. 자, 이렇게 하면은 이 관계는 이렇게 나타난다. 우리가 이건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중학교 때인가요? 잘 생각이 안 나네요. 한번 이거 다시 보시는 거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절사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절사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잘라내는 거죠.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본 측정치들 중에서 편차가 큰 극단치가 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요걸 빼고서 산술평균을 갖다가 하는 건데요. 왜 우리 그 체조 같은 거 점수를 갖다 계산할 때 보면 점수를 제일 많이 심판
점수를 갖다 빼고 제일 낮은 점수를 빼고 자 이렇게 제거하고 계산한 평균 자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절사 평균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위수입니다. 중위수 중간값, 중앙치, 뭐 중앙값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시험에 자주 요 용어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거 보면 아시겠죠? 중위수 메디안 n개의 관측치를 크기 순으로 늘어놓고 자 크기 순으로 늘어놓고 거기에서 가운데 있는 거. 자 중위수는 도수 분포가 비대칭이고 극단치들이 있을 때보다는 이때 더 적절한 중심 성향 척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에 비해서 극단치 영향을 적게 받고요. 때로는 평균보다 더 좋은 대표값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n개가 관측치가 홀수라면 2분의 n 플러스 1 번째 측정치입니다. 이 숫자를 계산해내는 게 아니고 몇 번째를 나타내는 거죠. 짝수라면 그 해당하는 숫자와 이거를 갖다가 2로 나눠준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가지고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예제를 보시면 자 예제가 1, 3, 3, 6, 7, 8, 10 총 7개 숫자 중에서 중위수 그 다음에 여기선 8개 중에서의 중위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개 홀수입니다. n이 그러니까 7개 더하기 1을 2로 나누면 4가 되네요. 4가 중위수가 아니라 네 번째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1, 3, 3, 6 중위수는 6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짝수일 때 자 이게 8개라 그랬죠. 8을 2로 나누고 여기다 더하기 10을 2로 나눈 거를 갖다 다시 2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4가 될 거고요. 요건 5가 될 겁니다. 그걸 2로 나눠주면 얼마가 됩니까? 4.5가 되네요. 4.5가 아니고 4.5번째라 그랬죠. 자 그럼 4.5번째 네 번째를 한번 볼까요? 1, 2, 3, 4가 네 번째고요. 그 다음에 4.5번째 하려고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중간을 봐야 되는 거죠. 4.5 중간을 봐야 되니까 답은 4.5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는 최빈수입니다. 최빈수. 최빈. 가장 빈도가 많이 나타나는 숫자. 최빈값, 최빈치로 표현합니다. 자, 최빈수는 중심경향 측정치로 1개 이상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측정치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난 값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도수분포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계급의 값을 말하기도 하고요. 자, 자료들 중에서는 평균이나 중위수를 구하기가 어려울 때 활용이 되고요. 이건 뭐 혈액형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혈액형 요 예제도 꼭 외워놓으세요. 극단치에 영향이 없고요. 계급이 존재하는 경우에 훨씬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최빈수가 어떻게 될까요? 자 1은 1개, 2는 2개, 5는 3개, 6 1개, 7, 8, 9, 10, 12가 2개. 자 그러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숫자는요. 예, 5. 자 3번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네요. 자 그러면 4분위수입니다. 4분위수는 여러분들 별로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실생활에 잘 쓰이지 않는 거라서 좀 많이 어렵게들 느끼세요. 자 4분위수 뭐냐면 4개로 나누란 얘기죠. 자 측정값을 작은 것부터 오름차 순으로 크기 순으로 배열합니다. 일단 배열을 하고 배열을 쭉 해요. 그 다음에 요거를 25% 간격으로 해서 25, 50, 75, 100에 해당하는 누적 백분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4분위수는 25%에 해당하는 거고요. 2,4분위수는 중위수랑 똑같은 50%에 해당하는 거, 3,4분위수는 75%에 해당하는 거, 4,4분위는 누적 백분율이니까 네 번째 거 100%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료에 이상치가 있더라도요,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3포 척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좀 유의하셔야 될 거는 1,4분위수나 3,4분위수 요게 3포의 척도를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4분위수 범위는 3,4분위수와 1,4분위수의 차. 자, 그 다음에 중심 위치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통해서 4분위수를 한번 우리가 직접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숫자가 총 1, 2, 4, 4, 6, 7, 8, 9, 10, 12, 12 총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의 숫자가 있네요. 그래서 1,4분위수 Q1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2,4분위수는 Q2, 3,4분위수를 Q3. 자, 이렇게 해서 구해보도록 하면, 자, 1,4분위수는 우리가 n 플러스 1을 4분위수로 나누는 거. 자, 요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4분위수는 두 번째 거니까, 요거를 두 번째 누적입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n 플러스 1, 4. 자,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3, 4분의 수는 3 곱하기 n 플러스 1을 갖다 4로 나눠준 거. 자, 이걸 각각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계산해 주면 12개라고 했으니까 13 나누기 4는 몇이 됩니까? 3.25. 3.25. 자, 3.25의 위치인데, 자, 세 번째보다는 많습니다. 자, 네 번째보다는 적고요. 3.25. 자, 세 번째 숫자 2입니다. 네 번째 숫자 4예요. 자, 요 사이에 해당하는 숫자가 1, 4분의 수가 되겠네요. 자, 요 사이의 간격은 4-2니까 2가 되겠죠. 자, 해당하는 걸 갖다 계산을 해보면 첫 번째, 세 번째에 있는 숫자가 2, 여기다 더 해줘야 돼요. 얼마만큼이요? 0.25만큼에 있는 거. 0.25는 뭘 기준으로요? 범위, 그 거리만큼. 자, 2의 거리에 해당하는 0.25. 자, 그러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2.5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 4분의 수. 자, 2 곱하기 13을 4로 나눈 거 그대로 곱해주면 됩니다. 6.5가 나올 거고요. 자, 6.5 여섯 번째보다는 많고 일곱 번째보다는 적고. 그러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6이네요. 일곱 번째가 7. 그러니까 6과 7 사이의 거리는 1만큼 거리가 생기고 2, 4분의 숫자를 구해보면은 여섯 번째 숫자 6입니다. 6 더하기 1만큼의 거리가 있고 요거를 0.5만큼 곱해준 거 그러면 6.5가 2, 4분의 수가 되겠네요. 자, 3, 4분의 수는 3 곱하기 13을 갖다가 4로 나눈 거 보면 9.75가 될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홉 번째 숫자보다는 크고 열 번째 숫자보다는 작고. 자, 아홉 번째 숫자가 뭐가 됩니까? 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숫자보다 9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고 범위는 여기 거리는 1만큼 떨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9 더하기 1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곱하기 0.75 하면은 답은 9.75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4분수 범위를 한번 구해볼까요? 4분수 범위는 Q3-Q1 이렇게 하면은 자, Q3가 9.75 Q1은 2.5 자, 이렇게 하면 얼마가 됩니까? 7.25 자,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입니다.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뭐 각각 표현을 합니다. 자, 최대값은 측정값을 크기수로 나열해서 가장 큰 값, 최소값은 가장 작은 값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이걸 주로 사용하는 데는 어디서 사용하느냐? 재난이나 피해 요거 대비 위한 대책을 마련할 때, 자, 위험으로 안전하기 위한 거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갑작스러운 홍수 대비. 자, 요 예를 한번 외워놓으세요. 시험 문제 나옵니다. 요거는. 자, 이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포도입니다. 자, 지금 중심경약 측정치를 알아봤는데, 지금은 삼포도입니다. 삼포도는 대표값을 기준으로서 자료가 어떻게 분포하고 나타나는지, 분포하고 있는 정도를 표시하고요. 이 삼포도가 작을수록 대표값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수치가 클수록 대표값으로 멀리 흩어져 있습니다. 자, 전기 분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퍼져 있는지 아니면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심 영향도. 자, 대표값에 대한 수치는 쉽게 얻지만은 측정된 데이터가 분포하고 있는 정도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파악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삼포도를 확인하는 겁니다. 관측값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분산이 커지고요. 근데 평균 편차의 총합은 0이 됩니다. 뒤에 이제 평균 편차라는 걸 갖다 우리 아직 안 배웠는데 평균 편차는 평균으로부터 나온 차입니다. 차. 그러니까 당연히 0이 되겠죠. 보면은 측정 수준에 따라서 삼포도를 확인해 보면은 측정 수준이라는 건 척도입니다. 명목 척도, 서열 척도 해당하는 거. 자, 명목 척도는 최빈값 몇 번씩 나왔는가, 남자가 몇 번 나왔고 여자가 몇 번 나왔고 한번 이런 내용이죠. 자, 다른 기술 통계랑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평균 남자 더하기 여자 뭐 평균을 구하면 1.5 뭐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서열 변수는 삼포의 범위만 존재할 뿐이고요. 등간 척도, 비율 척도는 사분 편차, 범위, 분산, 표준 편차 모두 존재합니다. 자, 범위를 한번 계산해 보면,
자, 범위는 자, 이렇게 구합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로 구하는데 예제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최대값은 9고요. 최소값은 1입니다. 요 범위를 계산하면 9-1은 8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분산입니다. 자, 분산은 뭐냐면 관찰값에서 관찰값들의 평균을 빼서 이거를 갖다가 제곱을 한 다음에 다 더해준 거를 관찰 개수의 값으로 나눈 거, 관찰 개수의 숫자로 관찰 개수로 나눈 거를 갖다가 분산이라고 합니다. 자, 평균에 밀집할수록 분산이 작아지고요. 모분산과 표분산으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모분산은 잘 몰라요. 잘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래서 제곱해서 모두 더한 후에 다시 그 숫자로 나누어 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값을 그대로 그냥 이렇게 n으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모분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표본분산은 자, 모집단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대상 표본에 해당하는 개수를 n-1로 해가지고 하는 분산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모분산이랑 다른 거는 n과 n-1 요 차이만 있는데 이걸 자유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도. 자, 뒤에서도 계속 나올 건데 모든 분산은 일단은 음수가 나올 수 없습니다. 왜요? 제곱이 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표본에 대한 평균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표본의 개수에서 1을 빼줘야지만 더 정확한 분산을 도출해낼 수 있는 거죠. 자, 이걸 자유도라고 하고요. 자, 자유도에서 1을 빼는 이유. 자, 한번 보면은 자, 우리가 A, B, C로 나눠볼게요. A, B, C 이렇게 표본이 3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10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더해서 10. 자, A와 B가 될 수 있는 C와 될 수 있는 숫자. 자, A가 정해질 수 있는 숫자 무한대로 정해지겠죠. 그러니까 종류수가 무한대라는 얘기입니다. B도 무한대입니다. 근데 A와 B의 숫자가 정해지면 C의 숫자는 덧셈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C는 딱 정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C는 자유를 상실해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총 숫자는 3개지만 자유도를 계산한다면 3-1 자유를 잃어버린 C 하나를 빼서 우리가 2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예제에 나와 있는 우리가 표본분산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표본분산. 자, 여기서 평균을 구하니까 평균은 6입니다. 6. 자, 일단은 공식에 넣어서 6인데 자, 6을 갖다 기준해서 다 빼는 거예요. 하나씩 빼고 그리고 뺀 값을 각각을 제곱을 합니다. 제곱을 해서 다 더하는 거죠. 다 더해주고 나누기. 자, 다 더해준 값에서 나누기 몇을 해주느냐? 하나, 둘, 셋, 넷, 5개죠. 5개 n-1이니까 무엇으로 나눠줍니까? 4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차는 자, 6에서 기준으로 해서 4. 자, 6 빼기 2는 4. 6 빼기 2는 4인데 4에 제곱해주고 더하기 6 빼기 4에 2의 제곱이 되고 6 빼기 7 하면은 마이너스 1인데 1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8에 해당하는 건 또 2의 제곱이고요. 9에 해당하는 건 3의 제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답을 구해주면은 답이 몇이 나오냐면 계산한 결과가 우리가 8.5가 나오네요. 8.5.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분산의 특징은 자료가 평균에 밀집할수록 분산의 값은 작아진다. 그 다음에 자료가 모두 동일한 값이면 분산은 0이다. 동일하니까는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 되는 거고요. 왜 다 평균을 빼서 했잖아요. 그렇죠? 자료에 대해서 동일한 숫자를 더해도 분산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각각 다 동일한 숫자를 더해주면 당연히 분산에는 변함이 없겠죠. 자, 표준 편차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 간단하냐면 여기 보면 s의 제곱이 없죠. 똑같이 루트를 씌워주면 되는 겁니다. 자, 루트를 씌워서 우리가 표준 편차를 아까처럼 구하면 되고요. 자, 평균 편차. 자, 아까 나왔던 내용인데 평균 편차라는 내용은 잘 쓰여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단은 알아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평균이 얼마나 그랬었죠? 아까 평균이 우리 6이라 그랬습니다. 6. 자, 6을 기준으로 해서 2에서 빼면은 마이너스 4인데 이걸 절대치를 해주는 거예요. 2 마이너스 6 더하기 4 마이너스 6
더하기 7 마이너스 6, 저 절대치 8 마이너스 6 더하기 9 마이너스 6.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나눠주는 거죠. 자, 숫자가 모두 몇 개입니까? 5개죠. 5개. 이렇게 구해주면 답은 2.4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변이계수, 변동계수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 좀 중요합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요 7가지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잘 외워 놓으셔야 돼요. 시험 문제 아주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자,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입니다. 자, 평균으로 나눈 이유는 두 집단의 차이에 대한 그 산포를 비교할 때 이용하는 거고요. 단위가 다른 두 집단. 자, 이게 특히 중요합니다. 단위가 다른 두 집단을 갖다 산포 비교할 때, 그 다음에 관찰치 산포 정도를 갖다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변이계수가 작을수록 더 평균에 밀집되어 있고요. 중심 위치와는 상관이 없고요. 변이계수는 특정한 값, 범위값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표준 편차를 갖다 평균으로 나눈 값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공식은 변이계수는 자, 이렇게 되고, 자, 표준 편차를 갖다가 평균 나눠준 거를 갖다가 100으로, 그래서 100분율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를 보면은 두 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각각 A, B로 주어져 있네요. 자, 평균과 표준 편차. 자,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거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그 앞에는 공식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표준 편차를 갖다가 평균으로 나눈 값이니까 200 나누기 30. 요거는 130 나누기 20.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0.15가 되고 뒤에는 0.154. B의 산포가 더 크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엔 4분위 편차인데요. 4분위 편차는 자료를 오름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3, 4분위 수에서 1, 4분위 수, 1, 4분위 그 수를 갖다가 차를 구하고 다시 2로 나누어서 구한 수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식을 보시면 이 공식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수의 극단치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시험 문제 특별히 잘 나오는 편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그냥 지나치지는 마시고 그래도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비대칭도거든요. 비대칭도는 뭐냐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퍼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자료에 쏠림 현상이 어느 정도 있느냐를 갖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의 도수분표에서 평균값에 대한 비대칭의 방향, 그 다음에 정도를 갖다 표현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중심경향 측정치, 산포들을 통해서 표본의 특성을 갖다 산포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거는 좌우 어느 대칭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비대칭도라는 걸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 외도를 통해서 분포곡선의 좌측, 우측, 자, 요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첨도를 통해서 분포곡선의 봉우리가 어느 정도 뾰족한지, 자, 이렇게 좌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뾰족한지를 갖다가 나타내는 거. 자, 요거를 갖다 우리가 첨도라고 합니다. 외도와 첨도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이 외도는 자, 피어슨의 비대칭도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의 분포가 어느 정도 비대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나타내는 통계 지표입니다. 자, 봉우리가 하나인 단봉분포에서는 긴 꼬리가 우측에 있으면 양의 외도, 좌측에 있으면 음의 외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비대칭도의 부호가 관측값 분포의 꼬리 방향을 나타낸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당연히 산포의 정도와는 상관이 없고 분포 봉우리의 치우침 정도, 좌측으로 쏠렸느냐 우측으로 쏠렸느냐, 그러니까 측정치들이 어디에 주로 나타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양의 외도 해서 보면은 뭐다 그랬습니까? 꼬리 부분이 이쪽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꼬리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음의 외도 자, 이쪽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꼬리 부분이 이렇게.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이 그래프는 정기 분포를 얘기합니다. 좌우 대칭인 분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느 방향인지 따라서 나오는 건데, 요거는 시험 문제에 가끔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자, 요건 기준으로 해서 외도가 0이면은 이렇게 가운데서 좌우 대칭이 된다. 평균 중위수 최빈수가 각각 다 동일하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피어슨 비대칭도 계수. 그래서 보면 표준 편차 대비해서 산술 평균과 중위수의 차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표시를 하는 수치를 갖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C, 스몰 s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평균에서 최빈수를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준 거. 자, 이렇게 요거는 다시 또 표현을 하면 평균에서 중위수를 뺀 다음에 3을 곱하고 표준 편차로 나눠준 거.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첨도는 뾰족한 정도라 그랬죠. 그래서 분포곡선의 봉우리가 얼마나 뾰족한지를 나타내는 수치. 첨도가 3이면 정규분포입니다. 요거는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첨도가 3보다 낮다 그러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거고, 3보다 크다 그러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기술 통계량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수치의 이름들과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를 확인을 했는데요.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없는데 주로 이제 나오질 않으니까 생소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 더 익히셔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오면 모두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